네, 시작해 볼까요? 42페이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42페이지는 2차 곡선 밖에서 이제 접선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했었는데 기울기 주어졌을 때 한번 했었고 접점 주어졌을 때 한번 했었는데 그 나머지 케이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 4번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그 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 타원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이게 x, y를 대입하면은 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점은 타원 위의 점은 아니고요. 네. 근데 얘를 좀 생각해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형태의 타원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얘가 4보다 더 크죠. 4보다 더 크니까 이런 형태의 타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마이너스 4,2를 한 번 정도 찍어봐야 됩니다. 이게 위치 관계를 한번 파악해야 되는데 위치 관계가 무엇이냐? 이 도형이 하나가 있죠.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이 평면이 있는데 도형을 하나 그리면 안쪽에 영역이 하나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 영역이 하나가 있고 이 위에 어려운 말로 경계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원을 그리면 그 좌표 평면이 세 개로 나뉘죠. 안쪽, 바깥쪽, 원의 둘레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2라는 점을 찍어서 안쪽에 있냐, 이 위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바깥쪽에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점을 찍어보세요. 네. 사실 문제를 많이 풀면 보이는데 얘가 4니까 0,2랑 0,-1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4,2니까 얘랑 평행한 어느 곳에 이러한 점이 있어요. 추측을 하는 거죠. 기울기 0짜리 접선 하나 나올 거다. 기울기 마이너스짜리 접선이 하나 나올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접점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접점을 하나 가정한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접점을 이렇게 세팅을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에 따라서 x제곱은 x1x, y제곱은 y1y로 바뀌죠. 네.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났으면 좋겠다? 여기를 지났으면 좋겠다 해서 얘를 대입해서 대입할 때는 xy에 대입을 하죠. 그래서 식을 하나 찾아냅니다. x1과 y1에 대한 식을 하나 찾아낸다는 소리고 두 번째, 접점으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여기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겠죠? 여기에서 x1, y1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두 개를 연립해서 x1, y1의 쌍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실제로 계산을 해봐서 아까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두 개가 나오는지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접점을 가지고 계산하느냐? 우리는 그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공식도 알고 있으니까 타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으면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이니까 3분의 16에 m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가 나오겠죠.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났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4,2를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선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m 값을 2개 구하면은 기울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이 2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계산은 뭐.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접선을 구하는 방식이 2개가 있어요.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저 점을 지난다 해서 식을 만들고, 접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방정식 세운 다음에 저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해서 식을 세우고, 그 앞에서 배웠던 2가지를 사용을 해서 뭐 나머지 케이스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2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서 그은 접선을 생각해 볼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럼 루트 3분의 4가 되죠? x좌표가. 그럼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은 저 점은 어디에 있죠? 이런 데 있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무한대짜리가 하나 나오고 y축과 평행한 접선이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서 접선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번째 방식으로는, 기울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무한대인 애를 찾아낼 수가 없죠. 이렇게 풀면은 접선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접점을 사용해서 접점 2개를 찾아내면 접선을 2개 구할 수가 있고요. 얘를 사용해서 구하면 얘는 기울기 무한대짜리 표현할 수 없다고 했었죠. 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저 식에서. 아마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정리가 돼서 얘만 나오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문제 8번 볼까요? 문제 8번도 0,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곡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긋는 그런 이야기고요. 기울기 공식을 사용하던 아니면 접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던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쌍곡선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점이 0,2여서 y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똑같은 접선이 2개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건 뭐 그림을 그려봐서 알 수가 있겠죠. 네. 수학 역량 기르기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풀기가 쉽죠.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와요? 그 2,2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알 수가 있겠죠? 이 y는 네, 이렇게 되나요? y는 x 플러스 2가 나오나? y는 2분의 1 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라지 a라고 했는데 이 직선의 특수한 성질이 마이너스 2,0을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라지 a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FPA가 어떤 삼각형이 되죠? 네,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알겠어요? 왜 이등변 되지? 왜 이등변이 돼요? 왜 되지? 왜 거리가 똑같은 거지? 당연한 건가?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해서 길이 구하면 돼요? 그럼 나오나? AF 길이는 그냥 X축 상의 거리니까 구할 수 있고 PF 좌표 나와 있으니까 거리 구해서 구하면은 이등변 삼각형 나오죠. 3번 P에서 반사된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설명해 보자. 결론은 P에서 반사된 빛이 X축과 평행하게 나가요. 네. 그래서 여기 뭐 반사의 법칙이라고 써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여기 마름모라고 써놨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과장해서 그려놨는데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일부분을 그려놨고요. 여기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서 얘가 접선이라고 하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항상 마이너스 x1, 0을 지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1이 돼야 됩니다. 네. P의 좌표는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포물선의 초점의 x좌표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준선은 어디에 있어요? 준선. P가 여기 있으니까 이 대칭되는 곳에 있겠죠.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떤 정보가 있으면 되죠? x좌표만 알면 되죠. y좌표가 0으로 똑같기 때문에 x좌표만 알면 되고요. 이 빨간색 두 점의 길이는 여기다 쓸까요? x1 플러스 p인가? 네. 그래서 길이 하나를 구했습니다. 좋고요. 이 점은 초점이어서 그리고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어서 이렇게 이어볼 텐데 이렇게 이으면 이 길이랑 어떤 길이랑 똑같아요? 정의에 따라서 지금 스케일이 약간 안 맞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죠?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얘는 포물선 위의 점인데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어보죠.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교과서 문제랑 좀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 길이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길이랑 교과서 문제 풀어본 거에 따르면 똑같겠죠? 근데 왜 똑같냐? 이 길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얘랑 왜 똑같아요? 아니 얘는 거리가 p잖아요. 거리가 p. 얘는 거리가 얼마예요? x1이죠. 그럼 더하면 길이가 똑같죠. 얘랑 길이가 똑같은데 정의에 따라서 얘랑 길이가 똑같고요. 얘랑은 평행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어떤 도형이 돼요? 마름모가 되죠. 그래서 마름모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마름모는 뭐가 보여요? 자, 각도를 그 세타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얘도 세타, 얘도 세타, 얘도 세타, 다 세타잖아요? 네. 다시 여기에 평행한 직선을 계속 그으면 얘도 얼마가 돼요? 세타가 되죠. 왜냐? 이 세타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뭘 하면 되죠?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여기에 빨간색 각도랑 여기에 빨간색 각도가 똑같겠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2분의 파이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쏘면 유리가 있는 것처럼 반사가 돼서 튀어나가게 되는데 이 튀어나가는 게 X축과 평행하다는 소리입니다. 평행하다. 반대로 축에 평행하게 빛을 쏘면 반사가 돼서 항상 초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지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도 알 수가 있죠, 이제. 네. 그 중학교 도형은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리학에 나오죠. 네. 역량을 길러 볼 만한 문제였다. 네. 43페이지. 미적분 배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상당히 쉽게 구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럴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은 진도는 끝난 것 같고, 네, 진도 끝난 것 같아요.